지금 깨달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환경 탓하고 별개로 깨달음에 꽂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깨닫고 싶다. 깨닫고 싶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되면 또래였으면 알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학교 가면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항상 푸세식에 앉으면 항상 문에 낙서가 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낙서에 저는 다른 친구들 보면 거기에 다 야한 그림들도 하잖아요. 저는 깨달음이 뭔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해 보면. 근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낙서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그만큼 발달이 돼서 이제는 화장실 앉는 위치하고 문하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일 텐데 이게 낯선 단어거든요. 낯선 단어인데 듣다 보면은 이게 행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명상하고 연관된 깨달음인데, 그런데 초심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명상을 깊이 한 분들도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잘 쉽지가 않고, 또 깨달음에 관련된 여러 파트들이 있어요.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어,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그 파트에 관련된 깨달음이 그게 다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깨달음하고 연관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어떤 깨달음의 파트 그쪽만이 그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쪽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관련된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 명상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는 그런 사회인데,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 첫 번째 범주의 깨달음이에요. 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깨달음, 의식 확장을 통한 자유라는 범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마음챙김 들어보셨죠? 어, 이것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상담 심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에 응용하는 파트가 이쪽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밑바사나로 들어보셨죠? 그것과 연관된 부분이 또 이 파트예요. 이게 첫 번째 관련된 깨달음의 범주예요.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 본성이 드러나는 깨달음, 에고의 소멸과 전체의 소멸.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참매라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참여라는 게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서 같이 이 부분에 관련된 그런 깨달음을 한번 체험할 수 있게끔 같이 해나갈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불교 쪽에서 명상을 깊이 하면서 참매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참매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고 했던 어떤,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에고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내 내면의 본성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를 참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뭐 불교에서 뭐 명상한다, 뭐 10년, 20년 기다려서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관련된 범죄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 에고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내 내면에 있는 본성, 신성이든 아니면 불성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느껴지는 어떤 어 승만감, 해탈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쪽이 또 이 두 번째 범죄에 관련된 깨달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요가하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이 차크라의 에너지를 뚫고 순환을 시키고 종국에는 쿤달리니가 각성이 됨으로써 전체 의식이 연결이 되게끔 하는 거. 에너지 수련이 보통 이 세 번째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1번 파트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2 번이나 3 번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좀 저절로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각각의 공부는 따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목적지가 어떤지를 오늘부터 인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인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범죄의 깨달음인데 이 첫 번째 범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어 이 실험이 뭐냐면은 빨간꽃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어린아이들 있죠? 영아들, 영아들 코에 빨간 립스틱을 발라요. 바르고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봤더니 5개에서 8개월까지는 거울을 보고 웃기만 해요. 그런데 9에서 12개월 되면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어떤 그 상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15에서 17개월에 이르러서는 거울을 보고 자기 코를 자꾸 닦으려고 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뭐냐 하면 15개월에서 17개월에 이루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외부와 구별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나와 외부 세계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에서 17개월에 이르러서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에고라고 말하는 개체의식이 비로소 형성돼요. 그러면은 이 개체의식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에고가 딱 탄생하게 되면 에고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하면 결핍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라고 하는 어떤 에고는 그 속성이 전체와 분리가 됨으로써 부족함을 느껴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결핍감을 메우기 위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결핍감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의 결핍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죽을 수 있는 나가 판정이에요. 에고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나는 그냥 전체와 하나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와 분리가 되면서 나는 이제 비로소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과 연관된 탄생이 돼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이제 한정적이에요. 부족해요. 우리는 시간의 범주에 속하고 굴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첫 번째. 결핍감이 만든 첫 번째 부족감이 뭐냐라고 해서 시간하고 연관돼요. 두 번째는 나라는 어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먹여줘야 되고, 배워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 항상 이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관련된 결핍감이 탄생해요. 살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것과 연관돼. 바로 두 번째 결핍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나라는 에고는 타인과 구별되는 나이기 때문에 비로소 외로운, 내가 전체라고 여겨졌을 때는 내가 전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게 없는데, 분리가 되면서 나는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죠? 혼자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이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면 좋고, 나를 사랑해주면 좋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고, 그러다 보니 외로움과 연관된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가 비로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이 세계를 유세계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유모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세계의 속성은 뭐냐 하면, 유세계에 우리가 딱 던져진 순간에 에고가 탄생이 됐고, 에고의 속성은 결핍감이고, 결핍감은 결국엔 이 세 가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이제는 이걸 어떻게 메워가면서 살겠느냐, 이거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들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합리한 점, 아니면은 힘든 점,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이것과 연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은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죠. 행동들은 그 행동의 이유가 뭔가를 보면 그 행동을 일으킨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을 왜 일으켰나를 생각해 보면 그 밑에 또 동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동기. 또 동기가 있고, 동기를 또 그 밑에 뭐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또 신념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신념 체계는 왜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밑에는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